2026년 하반기라는 시점이 왜 리플 홀더에게 결정적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석가들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거 2014년이나 2022년에 나타났던 중간선 하락 패턴이 지금의 차트와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이죠. 역사를 되짚어보면 상반기 부진 이후에 강력한 저점이 형성되었던 사례가 많았어요. 2014년 여름에도 지루한 횡보 뒤에 가을부터 반등이 시작됐고 2022년 하반기에도 저점을 다지고 나서 다음 사이클에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반감기 이후 유동성이 실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12달에서 18달 사이라는 통계도 지금 시점을 매우 흥미로운 구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현재 XRP는 1달러 10센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70% 정도 저렴한 상태입니다.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특히 국내 원화마켓 순매수 규모가 최근 5주 연속 늘어난 데이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미국 쪽 거래소에서도 기관 지갑으로 옮겨지는 대량 이체가 눈에 띄게 잦아지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로 보면 100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 수가 넉 달째 늘어나는 흐름이고 신규 활성 주소 수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죠. 거래소 보유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순유출 흐름 역시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으로 익히고 있고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으로 익히기도 해요. 시장의 변동성을 단순히 공포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움직임은 2024년 폭등 직전에 나타났던 압축 패턴과 매우 흡사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딛고 올라오고 있고 주간 RSI도 40대 초반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중이에요. 1달러 20센트 부근의 지지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1차 과제인데요. 이 벽을 넘어서게 되면 1달러 30센트와 1달러 80센트를 거쳐서 과거 최고치인 3달러 50센트까지 가는 길목이 열릴 수 있죠. 파생 시장 쪽 미결제 약정도 조금씩 늘고 있고 옵션, 시장의 콜과 풋 비율이 다시 콜 우위로 기울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새로 상장된 XRP 선물의 하루 거래대금도 상장 2달 만에 억 단위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는 통계가 눈길을 끕니다. 물론 바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더 큰 저항선 돌파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거래량이 최근 줄어든 것을 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건 시장 조성자들이 전략을 바꾸는 과정일 수 있어요. 투명성 법안이 나오면서 인위적인 복거래를 줄이고 실제 가치를 기반으로 움직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장이 더욱 건전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의 거래량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히려 이런 조용한 국면일수록 큰손들은 조용히 물량을 쌓아두는 법이거든요. 트레저리 컴퍼니라 불리는 상장 기업들도 하나둘씩 XRP를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정치권에서 클래러티 액트 통과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은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하원은 이미 지난해 초당적 지지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행위원회가 2026년 하반기 안에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워싱턴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규제 관할권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이에서 명확히 나누고 대다수 알트코인을 상품으로 재분류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뼈대예요. 러시아나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틀이 세워지고 있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유럽은 이미 미카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싱가포르 통화청은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체계를 정비했으며 러시아도 국경 간 결제용 디지털 자산 실험을 확대하고 있죠. 일본 금융청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했고 영국 재무부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한국 역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도권, 편입의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규제라는 먹구름은 결국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합의가 완성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리플에게는 엄청난 상승 동력이 될 것입니다. 리플팀이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모습은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핵심 요소죠. SEC와의 오랜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프로그램 판매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큰 짐을 덜어낸 결과라 할 수 있고요.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시장을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제도권 편입 과정 때문이에요. 블랙록이 아직 XRP 현물 ETF를 공식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이미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털 21쉐어스 등 다수 운용사가 현물 ETF 심사를 대기 중이고 클래러티 액트가 통과되면 대형 자산 운용사에 진입벽이 급격히 낮아지니까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전에도 몇 개월간 침묵을 지키다가 뒤늦게 뛰어들어 순자산 규모 1위를 차지한 전례가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던 만큼 XRP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캐나다에서는 XRP 현물 ETF가 상장돼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브라질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상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승인의 명분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들이 왜 굳이 리플이라는 자산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생태계 확장은 말 그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XRPL 기반의 토큰화 자산 규모가 1년 만에 수십 배 이상 커졌고 실물 자산 토큰화 시범 프로젝트도 이미 10개를 훌쩍 넘겼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특히 새로 도입되는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XLS65와 XLS66번 표준화는 대출 채권을 온체인 자산으로 등록하고 이자 산정과 담보 청산까지 프로토콜 레벨에서 자동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별도의 스마트 계약을 짜지 않고도 은행급 대출 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두바이와 싱가포르 쪽 자산운용사들이 파일럿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복잡했던 외환거래나 송금 과정이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는 이미 필리핀, 일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같은 주요 회랑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알로에스디 결제와 결합되면서 결산 시간과 수수료가 극적으로 줄고 있죠. 리플 페이먼트 브랜드로 통합된 결제 솔루션은 최근 유럽 결제 라이선스까지 확보하면서 유럽연합 전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발판을 마련했어요. 일괄 처리 기능이나 기밀 송금 같은 기술적 개선은 기관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기능이 더해지면서 리플은 투기적인 자산을 넘어서 실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리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죠. 금융의 미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클이나 스탠더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 기술에 열광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서클은 나스닥 상장 이후 시가총액이 크게 뛰면서 USDC 발행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 결제 인프라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죠. 리플은 알로에스디를 앞세워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걸고 있어요. 뉴욕 금융감독청 승인을 받은 알로에스디는 미국 국채와 예치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기관 감사에 매우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요. 스탠더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 리서치 총괄은 XRP가 2026년 말까지 2달러 80센트를 회복하고 2027년 5달러 50센트, 2028년 8달러, 그리고 2029년에는 12달러 선까지 열려있다고 공개 리포트에 명시했죠. 시티와 도이체 방크 같은 전통은행들도 토큰화 결제망 연구를 강화하면서 리플의 기술 자산에 관심을 두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대한 금융혁명의 시작 단계예요. 이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가격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리플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생태계의 확장성에 주목해야 할 때죠. 각국 중앙은행이 진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 상당수가 XRPL 기술 스택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 역시 리플의 잠재적 파일을 훨씬 크게 만드는 요소고요. 실제로 국제결제은행 산하혁신 허브가 진행한 다자간 결제 실험에서도 XRPL의 원장 구조와 다리 자산 개념이 참조 모델 중 하나로 언급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요. 묵직하게 물량을 지켜나가면서 아직 저평가된 관련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XRPL 위에서 발행된 신흥 프로젝트나 결제 관련 인프라 종목처럼 아직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은 자산이 사이클 후반에 급등하는 사례는 이전 강세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죠. 소액이라도 몇 개 후보에 나눠서 담아두는 분산 전략이 오히려 대박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규제 환경이 풀리고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오면 지금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의 성장이 기대돼요. 반등이 시작된 뒤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과 지금부터 조용히 준비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지금의 도전기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전세계 은행 전산망과 인터넷이 동시에 멈춰버린다면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실 가치가 충분해요. 제가 차분히 풀어드릴 이 한 가지 흐름이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자산 그림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반드시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에서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급등했고 시바이누는 단 1년 만에 9억 배나 성장했죠. 실제로 만원 투자하신 분은 20억 원을 벌었고 900만원 투자자는 400일 만에 7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빚이 있거나 노후가 막막한 우리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시기인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원으로 7억 원 이상 수익 가능성이 있는 급등 효율 뛰어난 투자처를 얻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너무 올랐다 생각하시죠. 단언컨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단 4%만이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 모두가 포함되어 있죠.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완벽한 초기 단계를 파악하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급등할 테마는 무엇일까요? AI, CBDC, RWA 같이 이미 모든 유튜버가 추천하는 테마에서는 관심을 거두세요. 우리는 시가총액 3위 리플이 대체하려는 스위프트, 그리고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리플만으로는 큰 수익이 어렵기에 리플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생태계에 저평가된 수혜주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데요. 제가 추적한 결과 리플 관련 코인 평균 수익률은 무려 847%였습니다. 사로스는 3개월 만에 13,000% 급등해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줬고 코어홈 역시 한 달 만에 580%,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2달 만에 500% 대폭등을 보여주었죠. 리플과 기술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독립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위프트는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하루 5천만 건의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무려 50년 넘게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중개은행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 며칠씩 걸리는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새 표준 코드 ISO 20022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의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ISO 2002가 전 세계 사용되는 2016년 11월 22일이 도래하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하루 5천만 건 거래를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경쟁,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도 있어요. 현재 중국계 테더가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 200조 원 중 140조 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하며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통용되려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관련 시장은 2028년까지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자, 이 두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는 시바이누 이상 수익률은 어려운데요.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며 급등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은 스위프트 구시대 데이터를 해독해 리플 네트워크에 재조립하고 XRP 원장 진입로의 방어막을 구축하며 양자 컴퓨팅 시대 보안까지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자산이죠. 송금 테스트도 완료된 상태이고 ISO 2002 도래 시점에 이 코인이 XRP보다 무려 70만 %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단돈 1만원이 7천만원, 20만원이 7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코인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종목 이름을 영상에 직접 띄우고 싶지만 저의 정보가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 판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 부득이 공개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화면 조회수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동일한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금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만 여유롭게 접근하시고요. 다시 없을 기회의 장인 2016년 코인 시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